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CAD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래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CAD 파일 이름은 316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마스터캠에서 기존의 데이터는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파일에 열기 자, 그러면 공유해서 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CNC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죠. 그러면 CNC 폴더에 가서 먼저 형식의 저처럼 지금은 CAD 파일로 불러져 있는데요. 바로 CAD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는 기본값은 All Mastercam X 파일로 돼 있어요. 자, All Mastercam X 파일로 기본 형식으로 돼 있어서 Mastercam 파일로 이렇게 파일만 보입니다. 자, 여기 확장자로 보니까 제가 예전에 8버전으로 수업했던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AD 데이터를 불러올 거니까 먼저 형식을 해서 AutoCAD 파일로 지정을 해놔야지만 CAD 파일이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316번으로 시작되는 DWG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바로 열기 하도 되는데, 자, CAD 원본을 제가 이렇게 띄워보면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도형도 있고요. 그래서 윤곽선도 있고요. 오른쪽에 표제란도 있고요. 도면의 구역도 선도 이렇게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 방향의 라이너 치수도 있고요. 가로 방향의 라이너 치수도 있고요. 선형 치수.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 치수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에서는 문자랑 그 다음에 치수는 필요 없어서 불러올 때 내가 제한을 주고자 해요. 자, 그럴 때 자, CAD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바로 왼쪽에 보면 조건이라고 있어요. 자, 조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제한은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스킹을 눌러서 제한을 주겠습니다. 원래 디폴트는 전체 ON으로 돼 있어요. 자, 전체 ON으로 돼 있으면 제한을 안 주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열기를 하게 되면 자, 레이아웃은 이건 도면 출력이에요. 지금 현재 모형으로 돼 있는데요. 출력 레이아웃 1번, 2번,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도면 출력이고요. 도형만 불러오니까 레이아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레이아웃은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이 그냥 확인을 하도 되고요. 그냥 X자 취소하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 배열 아이콘 눌러서 전체 화면 표시하니까 이렇게 문자도 보여지고요. 치수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반경 치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도 있는데요. 어떤 문자는 이렇게 깨진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가 깨진 거는 그래서 오토캐드 글꼴이랑 마스터캠 글꼴이에서 다를 경우에는 없는 경우 이렇게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나는 이제 불러올 때 제한을 주면서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랑 그리고 치수 관련된 거는 그래서 따로 불러오지 않겠다. 자, 그럴 때 이제 조건에 들어가서 다시 제한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열기 아이콘. 메인 툴바에서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다시 316번 선택하고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마스킹 제한을 하겠습니다.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체크 해제하면 돼요. 자, 치수 명령은 딤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체크 해제할게요. 자, 체크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 퀵 리더로 작업했던 지시선도 체크 해제, 문자 텍스트도 체크 해제, 단일형 문자, 그래서 멀티 텍스트, 다중 문자 체크 해제. 자, 치수랑 문자는 다 체크 해제하고요. 제한을 주고 따로 불러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OK 확인. 그래서 확인 OK 버튼 누르고 최종 열기해서 레이아웃은 X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동 배열을 해볼게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단축키는 Alt F1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문자 제한을 줘서 안 왔어요. 여기도 문자 없어졌고 치수 여기에서요. 가로 방향이랑 세로 방향 치수도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 다 없어졌는데 반지름 치수만큼은 문자는 없어졌는데 이 하살표 기호는 남아있어요. 여기 반지름 치수. 자, 요걸 클릭을 하면 자, 요게 치수 보조선 2개, 그 다음에 가로, 하살표 양쪽으로 있는 게 치수선, 그 다음에 치수 문자가 이렇게 그룹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Escape. 이를 선택하니까 R3. 요거 선택하니까 선, 요거 삼각형 모양, 이렇게.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치수 문자가 깨져서 그래요. 원래는 클릭하면 하나로 나와야 돼요. 제가 CAD에서 반경 치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반지름 치수 기입을 했는데, 다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그룹으로 묶여야지만 이 하살표나 요게 안 불러지는데 이렇게 도형이 깨질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요? 치수 관련된 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도형으로 와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안 깨졌을 때는 여기 하살표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대에서 보니까 이 원점 표시하는 게 원이랑 이렇게 호로 돼 있어요. 또 가공해서 필요 없고, 빨간색도 필요 없고, 센터 라인도 이렇게 쪼각나해서 올랐는데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도형 요소 지우겠습니다. 자, 흰색 원점 표시 도형과 그 다음에 여기 해칭, 쪼를 나타내는 해칭 지울 거고요. 빨간색 도형 다 지울 거예요. 하늘색 도형 다 지울 거고 노란색 도형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우기 명령을 사용을 하기 전에 퀵 마스크 툴바에서 색상 정의, QM은 퀵 마스크의 약자예요. 자, QM 색상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컬러 초록색 외형상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하늘색 선택하고요. Shift 누르고 마지막 흰색 체크하시고 범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모든 하늘색 도형, 모든 노란색 도형, 모든 빨간색 도형, 모든 흰색 도형이 다 선택되고 지우기. 펑션키 F5. 저는 지금 녹화 프로그램에서 F5 누르면 조금 다른 기능이 먹어서 제가 여기 아이콘 누를게요. 자, 여러분은 키보드에서 펑션키 F5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제량은 윈도우의 내적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래서 손 떼지 말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영역 박스가 나타나요. 이 영역에 내적 완전히 포함되게끔 두 번째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고요. 저 부분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요게 직선 단일 요소로 클릭한 다음에 자, 지우기 펑션키 F5 누르거나 또는 아이콘 눌러서 불필요한 요소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 원점에 요거를 위치시킬 거예요. 자,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아이콘 누르시고 이동의 시작점은 자, 요 직선이 요게 직선이 조각나 있어서 요게 끝점. 원래 이거 직선이 하나면 중간점으로 잡혀야 되는데 끝점으로 잡히는 이유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게 끝점을 클릭하고 가운데 끝점. 그리고 자동 배열 Alt F1 누르고 그 다음에 원래 색상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보면 요게 도형 하나, 요게 도형 하나, 이렇게 Escape 선택 취소했어요. 키보드 ESC 누르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조각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가 끝점으로 잡힌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요 도형을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얘가 삭제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직선도 이 도형을 경계로 해서 여기서 삭제해야 돼요. 자, 그럼 편집 명령에서 트림 자르기 확장 아이콘을 눌러서 자, 여기서는 트림에 기본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나누기 지우기. 그래서 나누기가 되는데 경계는 자동입니다. 삭제될 것 여기 클릭하면 돼요. 미리 보기 점선으로 나타나요. 자, 자동 경계 얘가 자동 경계돼서 그래서 나누기 될 삭제될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보면 기계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작업을 해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 마스터캠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기계는 자동으로 앞에 거 기계가 자동으로 들어와줘요. 자, 그러면 속성 앞에 여기서 속성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창을 펼치면 속성에 파일 속성, 공구 설정 속성, 그 다음에 공작물 석성이 있습니다. 자, 공작물 설정의 속성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머신 그룹 속성 창이 나타나고요. 파일 설정으로 갈 때는 여기 탭을 전환, 공구 설정, 탭 전환, 공작물 설정, 탭 전환을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주축의 위치가 왼쪽, 그 다음에 척조도 위치가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공작물 속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작물의 직경. 자, 도형은 디폴트 원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경의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외경이 이쪽이죠. 제일 바깥쪽. 마침 50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자, 이 전체를 표현한 직선 도형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럴 때는 여기서 길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두 점 간의 거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부터 반대편 요 끝점까지 거리는 70mm가 되고요. 축상의 위치는 일단 0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그래서 도형은 회색 도형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상선으로 실제 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료 영역을 외곽에 이렇게 가상선 2.3선으로 표현돼요. 색상은 회색인데 컬러를 바꿔서 보라색으로 한번 해 놓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여유를 줄 거예요. 자, 앞에 여유를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여유가 단면 여유가 3mm 있다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 3을 주고 여기다 3 위치시켰어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3을 줬어요. 자, 앞에 기준으로는 여기다가 단면 여유 플러스 3 그리고 엔터를 하면 73으로 바뀌었죠. 뒤쪽으로 앞쪽에 단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재를 앞쪽으로 빼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축상의 위치에다가 플러스 3을 주면 앞쪽으로 빠져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3을 주면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보다 자, 이쪽이 Z축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3. 자, 앞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축상의 위치는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원래대로 70mm 그대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3mm 여유, 단면에 3mm 여유 주는 방법은 값을 더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 소재 도형 직경과 길이 값에다가 여유 사용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에서 단면 3mm 여유 3을 주면 되고요. 여긴 뒤쪽 단면 여유예요. 여기는 레프트에다 3을 주면 되고요. 직경의 여유는 외경 여유입니다. 뭐 여기도 3 줄 수도 있는데요.
단면의 여유만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3을 입력을 하고, 그럼 이가 추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소재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엔 척조로 가서 속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클램핑 방법 여기 있어요. 외경 클램핑 4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OD로 되어 있습니다. 샵 1234 4가지 방법이 있고, 내경 클릭 ID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3 샵 123에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공작물 직경이 소형이에요. 사이즈가 작고 해서 첫 번째 클램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쪼의 너비 같은 경우는 취소는 디폴트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링할 때 물림량 재료로부터 해서 물림량은 15mm만 물려볼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요. 15mm 물림. 조금 더 앞쪽으로 와도 되겠네요. 그러면 20mm 물림. 이렇게 오고요. 얘를 25mm 물림 하면 더 이렇게 옵니다. 자, 가공은 원호에서 끝나서 조금 앞으로 돈다면 여기서 충돌 위험이 있겠죠? 그냥 20mm 물림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료로부터 해서 직경은 자동으로 잡혀지고요. 그래서 그립 길이가 여기서 물림량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m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재 외곽과 쪼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쉐이딩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할게요. 여기가 소재, 그 다음에 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하는 부분이 절상 영역이 이렇게 보니까 좀 작아요. 자, 가공해서 절상 영역을 보니까 여기가 절상 영역입니다. 절상 영역이 이만큼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앞에는 요게 단면 절삭과 나머지 부분과 구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요거 구분 없이 작업을 해볼게요. 요 부분 단면 없이 전체로 가공의 종류는 퀵 황삭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퀵 가공. 그 다음에 퀵 정사. 구분 없이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제일 상단에 있는 여기 툴바, 왼쪽에 툴바에 보면 이게 퀵 황삭을 선택을 해도 되고, 참고로 이 툴바가 표시가 안 돼 있다 할 때는 풀다운 메뉴에서 가공 경로에 에서 퀵 가공의 퀵 황삭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선반 가공 경로에 그리고 퀵 가공의 퀵 황삭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이콘이 빠르니까 첫 번째 아이콘을 퀵 황삭 아이콘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 작업 창에서 여기 보면 자, 먼저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을 선택하면 도형을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끝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이까지 해서 여기 다 선택이 돼요. 제가 체인에서 그냥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다 잡힙니다. 자, 선택 취소. 자, 그런데 나는 이 전체 요소 중에서 일부러 잡는 게 부분 체인이에요. 디폴트는 부분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모드는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부분 경계점이 여기는 경계 도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간다든지 경계 도형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굳이 체크 안 해도 돼요. 중간에 여기서 분기점이 있는 도형이다 할 때는
요거를 대기 모드로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 체인에서 시작 도형 요거를 클릭할게요. 마침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원어로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검색하면서 마지막까지 잡혀져요. 만약에 화살표 방향을 리버스로 반전이 돼 있다면 제가 마지막 요소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리버스 반전을 해냈고요. 그래서 초록색이 시작이고요. 빨간색이 마지막. 끝나는 점은 여기에 클릭을 하면 돼요. 원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공구는 첫 번째 퀵 황사 파라메터 창에서 그 중에 공구 파라메터입니다. 그래서 마침 목록에서 공구, 목록 내에 있는 모든 공구 선택이 되어 있어요. 목록을 바꾸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열기 들어가서 다른 목록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취소를 할게요. X자 누르고 기본 툴 목록에서 1번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니까 툴 넘버 T01,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01은 여기 있는 공구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 T에 있는 01은 옵셋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구에서 공구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면 R0.8은 요게 인서트 팁 노즐이 0.8이고요. 그래서 OD는 외경용 공구고요. 내경용 공구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I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경 황상용 공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외경 중에서 라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피니시. 그래서 라프는 황상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공구는 그래서 정상용 공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 레프트가 있어요. 절삭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왼쪽으로 절삭하는 거, 그 다음에 왼쪽의 공구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공하는 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 우성수, 자성수 선택하는 그래서 공구 방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80도 이렇게 각도입니다. 인서트 팁의 각도 80도짜리고요. 요거는 여기서 55도짜리고요. 인서트 팁의 각도가 요건 더 뾰족하죠. 날카로운데 요거는 35도입니다. 자, 요거 기본 1번 공구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송에 보면 회전당 이송이 있고요. 분당 이송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회전당 이송의 0.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RPM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S가 있습니다. 요거는 G96 주속 일정 제어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G97 회전수 일정 제어가 돼요. G96을 쓰겠습니다. 그때 주속은 18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쿨렌트 절삭류는 첫 번째 플러도를 ON으로 하면 가공 시작할 때 절삭류가 켜질 거예요. 그 다음에 홈 포지션은 경로하기일 때 출발점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위치. 사용자 정의를 들어간 다음에 직경 100파이다. 그러면 반경치 50. 그 다음에 길이는 100.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경로 확인할 때 나중에 보여주는 출발점이에요. 홈 포지션이라고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구 교환이 또 이루어지고요. 다른 공정에서. 자, 그 다음에 퀵 황사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자, 황사 가공 간격, 가공 여유, 가공 여유는 여기 보면 X축 직경에 대한 여유, Z축 길이에 대한 이쪽 부분에 대한 여유. 그 다음에 진입량. 자, 여기서 먼저 재료 외곽 인식 기준에 재료 인식을 안 해도, 요거 소재를 인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체인으로 제가 체인 여기서부터 요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소재 영역을 자, 요거부터 사용할게요. 자, 재료 인식을 안 함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가공 부분이 어디까지 잡히냐면요. 체인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시작 도형 끝나는 대형 여기까지 중에서 어디까지 재료를 인식하냐면요. 여기까지 인식이 돼요. 체인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 도형이 세로 방향이니까 요거 경계 기준으로 해서 요 경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경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이 부분은 3mm는 인식을 안 해요. 요거 인식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니까 요거 추가 3mm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설정에서 3mm 해줬거든요. 요거 이제 어떤 걸 사용해 주냐면요. 요거 사용할 때는 요 3mm를 여기에 등록해 줘야 돼요. 진입량에다가. 여기다가 3을 써주면 돼요. 자, 진입량에다가 3을 쓰겠습니다. 자, 복기량은 참고로 제가 여기는 직경의 여유는 안 줬습니다. 나중에는 직경의 여유 주고 뒤쪽에서 여유 주고 돌려 물려서 작업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직경에 대한 여유를 안 줬겠으니까 복기량의 여유 값은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기본 0으로 두겠습니다. 자, 황삭의 보정은 컴퓨터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좌표 계산해서 G코드로 나와요. 컴퓨터 좌표입니다. 공구 보정은 오른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 복귀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진입 복귀를 선택하면 진입 복귀 조건 설정 창에 나타나서 먼저 진입. 자, 여기서 접근할 때 요게 진입량에서 바깥에서부터 해서 요게 소재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지공공으로 와야 돼요. 그럼 요 거리가 얼마큼? 2mm인데 그때 방향은 180도 2mm. 복귀는 가공을 하고 나서 45도로 빠집니다. 대각선 45도로 빠지는데 그때 길이는 2mm. 자동으로 디폴트로 사용을 하도 돼요.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툴패스가 쭉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지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 공정에서 경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키보드에서 S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홈 포지션이에요. 여기에서 반경치 50, 여기는 직경으로 하면 100파이.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그래서 Z100되는 위치에서 여기가 출발했는데 여기 홈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 홈 포지션에서부터 근처까지 접근하는데 대각선으로죠. 이때 급속 위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G00으로 오는 거예요.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 스텝. 자,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2mm예요. 스텝. 진입. 그 다음에 절삭. 요게 진입량을 앞에서 3mm 줬습니다. 만약 이거 3mm 안 주면 여기서부터 2mm까지 1mm 충돌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빠질 때 여기서 대각선으로 빠집니다. 요 길이 2mm, 이것도 진입 2mm. 이게 진입이고요. 여기 복귀예요. 자, 절입은 자동으로 앞에 설정값의 항상 가공 간격 디폴트로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mm 반경치가 돼요. 자, 이렇게 쭉 가공을 하는데 자, 여기는 안 깎였어요. 자, 체인 작업에서 재료 영역에서 재료 인식 안 함으로 했을 때 체인 범위는 제가 아까 도형을 어디로 끊었냐면요. 여기로 끊었습니다. 잠깐만 하늘색으로 할게요. 체인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잠시만요. 대감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인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로 영역은 체인 범위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로는 여기서부터 요거는 수직한인 거니까 이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도형 요소는 이 범위까지 하늘색으로 했는 범위까지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출발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 진입량 여기 양을 3mm 줬어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가공은 여기서 작업은 되는데 이렇게 절삭을 하면서 깎이는데 이 부분은 안 깎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도 깎여야 돼요. 이 부분도.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재료 인식을 안 함으로 했는데요. 자, 방법을 좀 바꿀게요. 삼각형 클릭을 하면서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을 하면요. 아까 소재를 정의하고 왔어요. 그게 여기 보라색이죠. 자, 앞에서 소재 정의했습니다. 소재 정의. 이 소재 정의는 공작물이죠. 뭐요? 지금 보라색. 이 보라색에 뭐요? 재료 설정 외곽이라니까 외곽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직경은 여기가 되고요. 길이는 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식이 되니까 도형 여기서 하면 이 부분 재료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량은 굳이 없어도 돼요. 이걸 인식하니까 3mm 부분을. 그러면 여기는 0으로 바꾸면 돼요. 0. 이 0을 안 바꾸면 여기서 추가 또 3mm다 보니까 더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요. 자, 그래서 외곽 설정을 하니까 볼에서 외곽이니까 이 부분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에다 진입량은 추가로 안 줘도 되고요. 0. 진입 뽑기는 그대로 2mm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조건이 바뀌니까 NCR 가공 경로가 X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한 모든 작업 지금 1번이 선택돼 있어요. 재생성을 해도 되고요. 선택이 안 돼서 이거는 이제 공정이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공정 선택은 안 돼 있지만 X자 있는 공정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 요거는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클릭하든 해서 다시 툴 패스가 계산되면서 이렇게 깎이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또는 가공 공정에서 첫 번째 공정에 가공 경로를 선택해도 경로 확인으로 들어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홈 포지션 S 누르면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렇게 연속 실행, 키보드에서 R을 누르면 연속 실행이 돼요. 또는 여기 있는 거 실행 버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일시 정지, 그 다음에 대감기,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자,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시뮬레이션 경로 확인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가면 빨라집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다 하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대감기. 자, 플레이를 하고요.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게 느리다 하면요, 오른쪽 가면 돼요. 빨라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볼 수도 있고요. 너무 느리죠? 이렇게. 여러분이 적당하게 오른쪽 갈수록 빨라집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한 단계씩 실행할 땐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공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툴패스가 경로가 표시가 안 됐는데요. 이게 노란색이 G00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절삭이송이에요.
G01, 여기는 원호는 방향에 따라서 G02, G0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원호 구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G01 구간도 있고, 파란색은 절삭이송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급속 위치 결정, G00이에요. 급속 이송입니다. 자, 이 툴패스를 숨길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키보드에서 Alt-T, 툴패스 숨기고 Alt-T 하면 다시 툴패스 표시가 됩니다. 또는 아이콘은 여기 있는 선택된 작업, 가공 경로 표시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툴패스를 숨기거나 다시 보이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퀵 정삭을 해야 돼요. 자, 항상 끝내고 나서 Alt-T 툴패스 숨긴 다음에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여유 0.2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0.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0.2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다듬질, 정삭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거는 퀵 황삭 바로 밑에 퀵 정삭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정삭용 공구는 기존에 있는 거 피니시 21번이 마침 피니시 정삭용 공구네요. 자, 공구는 터렛에서 21번이 아니고요. 터렛에서 3번에 장착을 한다 할 때는 요걸 이제 수정 가능해요. 공구 번호. 그리고 노즐은 0.8로 되어 있는데요. 노즐도 0.4로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럼 기존의 21번 공구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편집. 자, 공구 형태에서 35도짜리. 자, 그리고 여기 코너에 노즐은 0.8인데요. 얘를 0.4, 0.4로 바꾸고요. 파라미터에 가서 공구번호 여기다 3번 또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구 옵셋 3번으로 해놓고 최종 확인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T0303 노즐은 0.4 외경용 피니시 정상용이고요. 그리고 인서트 팁의 각도는 35도짜리고요. 회전당 이송은 0.1 그 다음에 추속은 200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G96이라고 했습니다. G코드로 나중에 확인도 해볼 거예요. 절삭력 해야 되겠죠. 플로더를 ON으로 해서 M08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홈 포지션은 정의에 들어가서 X50 그 다음에 Z100 그리고 킥 정삭 파라메타는요. 가공 정삭은 체인을 굳이 선택 안 했는데요. 황삭 체인을 여기서부터 이 부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퀵 정삭이랑 퀵 황삭이랑 같은 경로를 따라가요. 그래서 기본값 이걸로 해놔둬요. 작업. 황삭 체인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걸로 해도 돼요. 만약에 다르게 작업을 하고 할 때는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자, 진입복귀도 그냥 디폴트로 가고요. 황삭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의 가공 여인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가공 간격은 횟수가 한 번일 때는 가공 간격은 의미가 없어요. 앞에 항삭에서 예를 들어서 0.5를 살을 남겼는데 0.25씩 내가 정삭을 다듬질을 2번에 하겠다 할 때는 횟수 2에다가 0.25 이렇게 작업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0.2를 남겼는데 내가 2번을 하겠다 그러면 2에다가 0.1씩 2번에 해도 됩니다. 한 번에 작업을 할 때는 이 가공 간격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확인.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2번 공정의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자, 홈 포지션에서 출발하고요.
스텝 S 누르니까 근처까지 접근을 합니다. 직경은 제로예요. 요게 인서트 팁의 뾰족한 부분에 요게 라운드져 있는데 이게 노즐이에요. 0.4입니다. 직경 제로가 들어가고 Z는 2가 되고요. S 이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요게 만곡전 인서트 팁에 요게 작업이 되니까 S 위로 올라가면서 깎이는데 요게는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발생이 됐어요. 정사계 앞에 뾰족한 부분에 덜 깎인 부분, 여기 0.2, 여기서부터 0.2mm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미절삭이 있어요. 자,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에서 시작 도형이 진입이에요. 잠깐 요 창을 살짝 옮겨 놓고 진입 복귀. 자, 시작에서 진입해서 이 도형은 요게 요게 있죠. 센터 라인. 실제 도형은 없지만은 여기서 제로 라인. 직경의 이 제로 라인에서부터 추가를 여기서 노즐할까 0.4보다 크게끔 더 확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윤곽 조정이라고 있어요. 시작 위치. 얘가 첫 번째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을 얼마만큼 해서 1mm 확장하겠다 하면 여기서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1mm 이렇게 경로가 확장이 돼요. 1mm 확장이 됩니다. 그게 대신 이 거리 값은 노즐이 R값이 0.4였어요. 요거보다 크면 돼요. 0.5 또는 1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커야지만 미절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 줄게요. 실제 도형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경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나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1로 했습니다. 확인. 자, 조건이 바뀌니까 경로가 X자로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이 1번이 돼 있다 하더라도 2번을 재생성할 때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문제 있는 X자로 있는 것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요걸 쓸 때는 2번을 클릭해 놓고 요걸 눌러야 돼요. 자,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절삭 없어지고요. 다시 경로 확인에 들어가 볼게요. 자, 경로 확인. 스텝의 S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이 센터 라인에서부터 아래쪽 마이너스 1 확장 길이 1 주니까 이렇게 1mm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스텝 접근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절삭을 하면 이제 미절삭 이렇게 추가 1mm 아래쪽으로 확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연속 실행 플레이 이렇게 정삭 다듬질 했어요. 자, 그러면 퀵 황삭 정삭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10분간 쉬었다가 캔드 황삭 정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